네, 스치면 상한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월수팀 매니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현 아나운서가 소개했습니다.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가운데 있는 조범수 매니저 보니까 어벤져스라는 말이 상당히 잘 어울리게 든든합니다. 살찐 토르 같다라는 토르요? 저는 토르? 헐크 생각했거든요. 어떤 거요? 헐크 생각했다고요. 토르로 토르라니요. 하시죠. 살찐 토르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살찐 토르라니. 헐크는 이렇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예. 토르는 그래도 조절은 되는 대신에 강하니까 예. 토르가 훨씬 좋지 않나. 네,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수익률, 조범 수익률이라는 닉네임답게 거의 자비 없이 수익률 잘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르면은 또 헐크 같은 특징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이 모처럼 또 강하게 잘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2%대 올랐고요. 코스닥도 1.99 반올림해서 올리면요 2%또 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매수세도 강하게 좀 들어왔고 반도체, 2차 전지 안 쉬어간 종목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다 올라간 시장이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은 아주 좋게 보셨죠? 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반등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셨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떴었는데 프리마켓에서도 지금 한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 초반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저 PBR은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랑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갈 때에는 저 PBR이 하루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예를 들면 대주전자 재료나 그리고 제이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면서 양극재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고 약간 밸류 체인별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향후에 이제 5월달, 6월달, 7월달에도 계속해서 하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지금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이미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가 저는 더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반도체랑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네. 고객 포트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오늘 시장 총평을 얘기 들어봤고요. 조범수 매니저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봤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반도체 강하게 올랐죠. 2차 전지도 올라갔죠. 항공, 우주, 그리고 뉴로모픽 반도체, 철도 다양한 섹터에서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근데 조범수 매니저가 오늘 시장 쫙 봤을 때 오늘 이 섹터의 상승은 이거 좀 유의미한데 좀 특징 있게 본 게 좀 있으십니까? 오늘 아마 유의미하게 본 섹터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대체에너지 쪽을 저는 그래도 제일 많이 봤습니다. 신재생. 그렇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올라온 부분이 너무 이 저평가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온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속도 관련돼서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걸 좀 중시하는 사람이라 네. 좀 너무 우악스럽게 빨리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도 결론적으로 좋은 거니까요. 네. 이 기술적인 더는 다만 아직 넘어야 될 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가능했고 오늘장 시장에 대한 반등은 저는 최대한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 수준으로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SK하이닉스 실적도 연결되어 있고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또 오기 전에 엔비디아라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협업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시피 AI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한 가지를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거 화면 혹시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신용잔고를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신용잔고. 신용잔고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시면은 지금 신용잔고 비율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인데 이번에 조정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신용 비율이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많이 덜어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장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도주 입각 쪽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이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용적인 부분도 안정세를 취해야 되고요.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당장 중동 이벤트도 끝난 부분 없고 제일 중요한 미국 같은 경우 10년 채권이 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지표 발표권 이후로 4.5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또
4.6까지 예. 회복을 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좀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는 시장이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말씀드린 만큼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강하게 올라온다면 더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게 열리는 시장이니 아직까지는 그래도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신용잔고 비율도 일단 확인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 중동 이슈 아직 정확하게 끝난 것도 없고요.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가는 속도를 본다면은 아직 좀 보수적 관점 필요하다.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였고요. 조범수 매니저가 앞에서 이제 반도체가 오늘 올랐을 때 좀 급하게 오른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살짝 했거든요. 반도병진 김병진 매니저가 본다면은 오늘 반도체 상승은 예를 들어서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좀 다른데 이렇게 보셨습니까? 급하게 오른 종목들도 있고요. 좀 덜 오른 종목들, 이제 올라가야 될 종목들도 좀 있고 급하게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목이 다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종목들 대응하셔야 되고요. 증시 지수 레벨 자체가 지금 뭐 한 2,700을 향해서 또 다시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러한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좀 옥석 가리기 잘 하시는, 잘 하셔야 되는 시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이제 스치면 상한가 어벤져스 매니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은요. 이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이야기, AI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인의 매니저들과 함께 내일은 어느 정도 수치로 나올 거라 예상을 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그 예상치에서 시장의 파동은 또 얼마나 나올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반도체 김병진 매니저의 특이점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내일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에 대한 증권사 컨센서스를 한번 쭉 브리핑 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특이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일단 3주 동안, 거의 4주 동안 SK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었어요. 기존에 이제 영업이익을 한 1조 원대 중반 정도로 또 증권사들이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다가 최근 이제 3, 4주 동안 2조 원대 중반 이상으로 좀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실적 발표가 만약에 2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또 이게 좀 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고환율에 따른 수혜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나쁘지 않은 실적 전망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이렇게 좀 컨센서스가 상향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도 이 전분기 대비해서 1분기 가격이 20%나 상승을 했고요. 가장 중요했던 전분기에 가장 좀 안 좋았던 게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었는데 낸드 플래시 가격 같은 경우에도 1분기가 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23%에서 한 28% 가격이 올랐다라는 트렌드포스의 이제 발표 전망치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앞으로 2분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이제 트렌드포스 자료에 따르면 2분기도 낸드 가격이 한 12% 이상 상승할 것이다. 12에서 한 18%까지 상승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 자체는 훈풍이 불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동률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종목별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컨센서스를 다들 높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 포인트를 몇 개 살펴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미반도체 이야기예요. 한미반도체가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500억이나 엄청나게 큰 금액을 매입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얼만큼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렇게 500억을 영업이익 500억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쵸.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저는 여기에서 가장 놀라웠던 게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저는 놀라웠던 부분이 아니에요. 이 증권 계약 체결 기관이 삼성증권이었다는 게 가장 놀라워요. 왜요? 이게 원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HBM을 생산하는 방식이 TC-NCF 방식이었어요. 네. 이게 중간에 이제 뭐 햄버거의 치즈처럼 필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필름을 이렇게 살짝 녹여서 맞아요. HBM을 만드는 시기였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원래 이 TC-NCF 방식이었어요. MUF를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은 몰디드 언더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바꿨는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TC-NCF 방식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정말 세계적인 뭐 네덜란드 배시라든가 여러 회사들, 미국의 회사들을 앞두고 결국 선택하게 한미 반도체 장비를 주문하기 시작했고, SK 하이닉스도 NCF 방식을 쓰다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한미 반도체 장비를 주문해서 또 이제 지금 수율이 가장 높게 달성한 거고, 가장 중요했던 건 요번에 계약 체결 공시 자사주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관사가 삼성증권이었다라는 게 약간 이제는 정말 훈풍의 분위기가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제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의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지면서 조만간 또 추가 수주도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분을 매입한다라는 그런 이슈보다도 앞으로 삼성전자양으로 이러다가 또 주문이 나오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오늘 굉장히 주가가 좋았던 거고, 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는 예전에 특허 소송 때문에 네. 이제 뭐 수주를 서로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잠식시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공시가 굉장히 독특했던 공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HBM 관련된 종목들을 과대낙폭했을 때는 뭐 여전히 좋고, 또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사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다 좋다라고 좀 보시면 안 되고, 좀 눌렸을 때 반도체 종목들 이뻐 보이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TSMC 실적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면, 사실 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TSMC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가이던스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있었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AI만 좋다라는 것들을 좀 증명해낸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들은 네. 반도체 설계 자산, 파운드리 관련된 쪽 종목들을 저는 이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TSMC가 지금 실적이 또 잘 나온 상황이고, 뭐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주가가 빠졌고, 팹리스 그쵸.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 한 30-40% 빠진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좀 눌림권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점 대비 한 30-40% 빠졌으면 많이 달렸던 말보다 좀 네. 저점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는 매력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그 자체 차량 그 전기차 가격을 낮췄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풀셀프 드라이빙을 미국에서 한 달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한 달도 끝나가죠? 예. 네, 거의 끝나가는데 네. 그 후기를 보면 거의 완벽한 자율주행에 거의 가깝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낮추고 풀셀프 드라이빙을 얹혔기 때문에 그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면 또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부터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뭐 전력 부족이라든가 뭐 아니면 액침 냉각 이런 쪽 부분은 계속해서 반도체 쪽에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AI 반도체 쪽에서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슈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예요. WWDC인데 네. 이게 6월 10일 날 개최가 되고요. 5월 14일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님이 비공개 CEO 회담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표이사님을 이제 만나고, 그리고 LG전자와 SK텔레콤 대표이사님을 만났는데, SK텔레콤과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에 마이크로소프트 AI를 넣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SK 하이닉스랑은 맞춤형 HBM 논의를 할 거고, 삼성전자와는 마하1에 대한 논의를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5월 달에는 5월 14일 이슈가 있다라는 거, 6월 달에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 요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 발표한 AI 기술이 페러드 AI인데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인식해서 이거를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어플을 말로 모두 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굳이 터치가 필요 없이 말로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틀어줘 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AI가 말로 틀어주는 거죠. 이런 AI 기능 관련돼서 논문도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말로 구현이 되는데, 가만 보면 이게 스마트폰에만 적용될 것 같지만 이미지 인식이 이게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로봇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미지 관련된 AI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 이쪽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이 간 반도체 종목들이 좀 부담된다면 과대낙폭한 성장주들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두 업종까지 같이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전반적으로 들어봤고, 종합을 해보자면은 오늘 반도체 상승세가 나왔지만 뭔가 이제 반도체 설계, IP,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좀 눌린 쪽에서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나온 애플의 페렛이라고 읽으면 되는 건지요? 네, 세메스라고. 페렛?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데, 제가 아까 초반 자료를 보고 좀 놀란 게, 네.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나왔던 게 이제 주관사가 삼성증권이라는 게 네. 삼성전자와 커넥션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이 소송이 있었어요. 네.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소송이 있었고, 이제 소송 관련돼서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승소를 했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한미반도체의 이 HBM 장비, TC본더 장비를 네. 납품을 안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세간에서 풍문으로 좀 돌았어요. 예.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보니까 굳이 또 삼성증권 안 해도 되는데 삼성증권의 주관사로 들어갔던 부분 때문에 예.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이거는 이게 삼성전자에 이제 HBM 장비를 납품하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석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여지고요. 자사주 매입 500억만 가지고 이렇게 좀 크게 올랐다라는 건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이잖아요, 이제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동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또 그 조만간 AMD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AMD의 HBM3를 조만간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또 나왔어요. 그쵸. 거기서 만약에 어쨌든 NCF 방식을 쓰든 모이디드 언더필 방식을 쓰든 모두 다 TC 본더가 똑같이 필요해요. 근데 삼성은 세메스로부터 이렇게 장비를 TC 본더를 납품해서 받아서 사용했거든요. 근데 그 세메스가 일본의 장비를 이제 약간 모방해서 만든 장비라서 사실상 이 TC 본더가 그렇게 성능이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그 TC 본더 성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NCF를 쓰든 모이디드 언더필을 쓰든 수율을 어떻게 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궁금증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TC 본더를 한미 반도체에 쓸 것이다, 약간 이런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 삼성전자에 거는 기대감, 한미반도체에 거는 기대감도 크고, 이번에 뭐 주관사가 SK증권이 아닌 게 다행이네요. SK증권이었으면은 차라리 시장에서 오늘같이 좀 반감되는 뉴스, 악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일 반도체 얘기 나왔으니까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발표가 될 텐데,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 제일 낮게 본 거, 일단 뭐 HTS 기준으로 보면 1.8조를 보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모두 높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2.7조, SK증권에서 2.6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좀 시간을 돌려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할 때 그때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대개 다 5.5조, 5.8조 정도 컨센서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시원하게 6조가 나와야 좋을 것 같다,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6조 라인 정도를 혹시 내일 대입해서 SK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들이 좀 궁금한데,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네. 예측하기로는 이제 뭐 SK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한 2조 2천억 원에서 3천억 정도. 그쵸. 그리고 가장 높게 나온 게 한 2조 7천억 원대인데, 네. 뭐 특정 증권사에서는 이제 낸드 부분에서는 여전히 적자를 그쵸. 기록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도 있어요. 근데 지난 3월 중순부터 낸드 쪽에서 SSD 쪽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이 더 잘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뭐 2조 2천억이나 3천억보다는 저는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가급적 저도 한 2조 7천억 정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넘어서서 한 3조 원대 나온다라면 아마 또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2조 7천억 원. 조은수 매니저님, 내일 만약에 SK하이닉스가 3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 실적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 이미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저기 달러까지 가 있거든요. 이 반영을 좀 했다? 너무 높아요, 시장 기대치가. 그러다 보니까 2.2에서 2.3, 이제 앞에서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낸드 관련해서 아직도 적자일 것이다, 그쵸. 흑자일 것이다에 대한 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잘 기억해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의 낸드 집중 생산 거점은 어디였느냐?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법인에 있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미국에서 통과 이제 인증을 받으면서 일단락은 했다고 하지만 해당 중국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주에 다시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이번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을 90%까지 돌리는 거는 중국 법인에 대한 생산량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그쪽 향해서 신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네. 레거시향만 중국 법인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 가동률을 그래서 국내에서밖에 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게 나올 거다, 나쁘게 나올 거다 말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경험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낸드 관련해서 작년에 12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할 때 반값 할인해도 다 안 팔렸다니까요. 아. 그만큼 재고 수준이 낸드 쪽에서는 많이 쌓여 있었던 만큼 사실 이번에 저도 그렇게 명확하게 보일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제가 봤을 때 SK 하이닉스 투자 포인트는 총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앞서서 처음 짚었던 것처럼 낸드 플래시 부분이 그래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느냐. 이 네. 프리미엄 가격 인상이 들어간 시점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가이던스입니다. 두 번째가 가이던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HBM의 가격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더 붙을 것이냐 아니면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냐에 대한 관점도 그쵸.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 이제 모 증권사에서는 오늘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말씀하시는 그 거죠? 바로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네, 뭐 네. 키움증권에서 나왔는데 HBM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이제 공급을 또 시작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퀄테스트가 또 중기 2, 3분기 사이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마이크론도 이제부터 공급 시작한다면은 그쵸, 그쵸. 당연히 SK 하이닉스 점유율은 낮아질 것이며 동시에 HBM의 프리미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과거부터 뭐 GDDR이나 아니면 각 메모리를 공급받았을 때 당시에도 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동시에 공급을 받았겠습니까? 가격 안정화를 위한 거거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HBM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되면서 올라가는 게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HBM 가격이 향후에는 결론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과연 이번에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반영을 하면서 다음 분기에는 우리 기대치만큼 더 뛰어난 실적보다 낮춰지면 어떡하느냐. TSMC도 이번 발표에서 3나노나 이제 미세 공정 단계에서는 실적이 좋았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컨콜에서 발언 나온 게 그게 문제였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이제 레거시향 반도체 업군 회복세를 작년 대비해서 10%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SK 하이닉스가 과연 어떤 말을 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아마 이제 지금 주가의 위치 때문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당연 주가 위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연유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미국 국채 선물 같이 보셔야 되는데 10년채가 아직도 4.6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반등세가 올라왔지만 채권도 같이 안 떨어졌다는 부분은 아직도 악재성 재료가 남아있다는 평가로밖에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등세는 그래서 완벽하게 시장 반도체가 회복하느냐에 대한 여부를 따진다면은 아직은 그래도 저희가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평가를 드린 연유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에 물론 컨퍼런스 콜 이후 실적 발표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만 이후에 컨콜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은 있으니 컨콜을 한번 집중해 보시자 네.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가 정리한 내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3가지 관전 포인트는 낸드가 흑자 전환이 됐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HBM과 관련된 가이던스. HBM이 이제 내일까지는 아직 내일도 좋을 거고 향후 좋을 텐데 앞으로 있어서 주도권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HBM 가격이 안 떨어지느냐를 잘 체크해 보는 거, 컨콜에서 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아까 이야기했던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에서는 고점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부분, 아직은 좀 기술적 반등에 우리가 거의 그쪽에 좀 더 중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김병진 매니저님, 뭔가 오히려 좀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의 포지션이 더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삼성전자 포지션 매력적이고요. 저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희비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이 희비가 갈리면
약간 오히려 더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모든 반도체 종목이 다 좋아진다라기보다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어느 정도의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HBM 쪽은 수요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HBM 밸류체인 쪽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래에서부터는 뭐 오늘 뭐 프로브카드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도 또 관련된 종목들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좀 다방면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좀 몇 가지 좀 더 포트폴리오에 넣으시고 네.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방면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인현 매니저님, 어제 화목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SK하이닉스 실적은 걱정이 하나도 안 된다. 대신 다음 날 있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더 걱정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악재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백인현 매니저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뭐 시장에 악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제가 보는 반도체 뷰는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반도체 업체들이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더라도 HBM이랑 뭐 최근에 많이 못 올랐던 증작 장비 업체들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밸류 체인 종목 위주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그동안에 이제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못 갔었는데 그 종목들이 계속해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실적 발표 지금 당장만 보지 마시고 결국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디램 업황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살아나고 있고 낸드 그렇죠. 쪽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빨리 반도체 업황 관련 종목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양한 실적 이야기들이 앞으로 좀 나오겠지만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것, 디램만큼 낸드도 그만큼 따라가고 있는 것을 잘 체크해 보는 게 반도체에서는 현재 필요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백인현 매니저의 특이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도깨비의 명대사가 좀 나왔습니다. 뭐 날이 좋아서 오늘은 상당히 바다 날씨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 섹터들이 요즘에 엄청나게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 훈풍을 타고 얼마나 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들어가서 내가 과연 수익률을 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섹터는 이제 조선업황인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이나 바이오 2차 전지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식상함을 느끼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는 실적 관련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뭐 최근 화장품 관련 종목이나 조선업체들 쪽으로 많이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에게 조선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뷰를 말씀드리자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가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수주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가 주가가 한창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주가 매출로 반영이 되는 시기가 약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데 그 2년에서 3년 정도 후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카타르발 프로젝트 때문에 국내 조선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1차 프로젝트가 지난 2022년 말로 기억을 해요. 2022년 말에 종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2023년부터 국내 조선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2023년 중반부터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이어졌는데 그 이슈 때문에 최근에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그 외 삼성중공업 같은 조선 업체들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조선 업체들이 지난 2022년 말까지 이제 수주를 받았던 물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시기가 뭐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2분기로 조금씩 딜레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실적이 반영되는 시기다. 실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연초부터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에는 조선 대표적인 5개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했다라면 최근에는 하나엔진이나 STX 엔진 같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 후발 종목으로 그쵸. 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기에서 어떤 조선 기자재 업체들 그리고 어떤 업체들 조선 대표적인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이 더 빨리 반영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조선 업체들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바닥권에서는 한 20-30% 이미 올랐어요. 맞아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선 대표적인 엔진 만드는 업체인데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후발 주자로 STX 엔진이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로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업체 종에서는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PT 한번 보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친환경 선박 쪽으로 많이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LNG 선박 쪽인데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 쪽으로 중국 업체들보다는 기술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거의 카타르발 2차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LNG 선박을 대부분 인수했다라고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선 업체들 우리가 눈여겨보실 때 업황을 보실 때 신조성가랑 중고성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최근 신조성가랑 중고성가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외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선박을 공급하고 결제를 달러로 받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국내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렇군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해지 비중이 올라가면서 온전히 수혜를 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할 때 지금처럼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한 1,300원대 후반에서 계속해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동 쪽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때문에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죠. 거의 80달러 후반까지 가다가 최근에는 80달러 초중반까지 좀 하락한 모습인데 중동발 리스크가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면은 유가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유가 상승을 다시 한번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 90달러 근방까지 간다라고 봤을 때는 조선 업체들은 충분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을 계속해서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부터 견제를 하기 시작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도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계속 견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 중국의 조선업이랑 해운 물류 쪽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그쪽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아마 미국의 중국 견제가 단발성으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환경도 뭐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유가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중국 견제 때문에 전반적인 대외 환경도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황 사이클이 굉장히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조선 주요 업체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조선 5사 많이 알고 계시죠. 뭐 HD 현대미포랑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대부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일단 한 가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4월 26일 날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삼성중공업도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예상보다는 더 잘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26일 날 삼성중공업이 실적 발표를 한 번 더 했을 경우에는 네. 충분히 조선 업체들 전반적으로 업사이클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 조선 업체들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 이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인 수주가 어디서 나올 건지에 대한 약간 우려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크아웃 우려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가 올해는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연초에는 좀 많이 하락했단 말이죠. 근데 조선 업체들도 지금 피크아웃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뭐 카타르발 1차, 2차 프로젝트 이후에 네. 그 이후에 나올 수주 물량이 아직까지 확정된 게 뚜렷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더라도 추가적인 수주가 안 나온다라면 아마 피크아웃 우려가 있겠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수주를 받는 물량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제 저가 수주가 많았어요. 그쵸.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자가 워낙 많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발주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게 됩니다. 비싼 거 팔잖아요. 네, 요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처럼 저가 수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거다. 그래서 선별적인 수주 때문에 최근에 이제 피크아웃 이슈가 있긴 하지만 뭐 최근에 친환경 선박 발주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선박도 굉장히 이제 좋은 가격의 수주를 받고 있다 보니까 네.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뭐 1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이 아마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빵빵 튈 거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조선주들을 방어 차원, 계좌 방어 차원에서도 네. 매집을 하신다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슈퍼사이클에 걸맞게 아주 멋진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는 조선 섹터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백인현 매니저님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제 기준에 벌써?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조선이 슈퍼사이클에서 사실 뭐 시원하게 오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피크아웃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좀 백인현 매니저가 생각해도 좀 이른 점입니까? 아니면 피크아웃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그래도 주가는 더 올랐고 나중에 얘기다 이 관점입니까? 저는 이제 피크아웃 얘기는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실적이 그걸 상쇄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조선 업체들, 기자재 업체들한테도 전화를 해보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인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수주 이슈는 수주 이슈이긴 한데 그걸 이제 실적으로 증명을 해나가면서 성장을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수주 물량이 보통 2, 3년치의 수주 물량을 다 받은 상태에서 향후에 주가가 실적이 계속해서 2, 3년 정도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나온다라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투자자들 같은 경우 반도체 많이 올랐다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3년 고점 수준까지는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선 업체들은 조정받았을 때 슈퍼사이클,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매매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 지금 사실 조선 섹터가 요즘 좀 강하게 올랐던 것들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AI와 반도체가 강하게 올렸을 때 조선은 좀 많이 소외가 됐던 섹터거든요, 그동안. 근데 요즘에도 사실 반도체가 오늘 이렇게 좀 올라갔지, 최근에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니까 조선도 좀 오른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호재, 그리고 내일 SK 하이닉스 지금 뭐 반도체 쪽에서 좋은 호재들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조선이 지금 그렇게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게 다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조선업종은 좋습니다. 네, 너무나 좋고요. 네. 아무래도 조선업종 이익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제가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한국에 좀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다. 첫 번째 조선 업종의 좋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신조선가예요. 사실 이제 조선 업종은 조선 가격이 올라야 영업이익이 또 잘 나잖아요. 신조선가가 지금 2020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 신조선가가 오르는 배경 원인을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야 이 신조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럼 당분간 신조선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 조선 업종은 수요가 지금 좀 타이트하고 신조선가가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업종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반도체가 이제 근래에 많이 달렸지만 그래도 조선 업종도 굉장히 좋은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고 네.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 관점에서 조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좀 해줬습니다. 같은 질문으로 조범수 매니저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 조선주를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 딱 그 생각이 있어요. 언제까지 봐야 되냐면은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최근에 선박 수주권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바로 LNG 선박이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어떤 부분에서 미국이 수혜를 받냐면은 원래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공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공급해요? 미국에서 공급하는 그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유럽까지 천연가스 보내려면 당연히 필요한 거는 LNG 대형 선박이 필요하겠죠. 그런 연유로 LNG 선박의 수주권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아마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량이 1위까지 올라온 만큼 최대한 선박수는 계속해서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를 좀 증명하듯이 반사적인 부분에서 이제 중동 측면에서도 전쟁이 나면서 계속해서 해운업에 대해서 운송 비용을 늘리고 있잖아요. 거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유럽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천연가스 러시아 통해서 싸게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해운 통해 가지고 이 에너지를 받아오다 보니까 그쵸. 거기에서 에너지 운송비까지 더해지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LNG 이제 가격 변동은 거의 없어요. 네. 공급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동은 없는데 근데 막상 운송비가 해운 수송 튀어 가고 오르니까. 수송비 올라가니까 유럽은 비싸진 거죠. 네. 그 상황이 오니까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정가하는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그래서 들고 일어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합한 이게 연계관계가 있는 만큼 저는 이 지금 전쟁적인 부분이 끝나지 않는 한 특히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까지도 끝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네. 계속해서 좀 팔로우해야 된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보면은 뭐 반도체 한 손에는 반도체 한 도체는 조선 이 두 가지 전략을 좀 해치 삼아서 가져가는 것도 시장에서 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인현 매니저님 내일 현대마린솔루션 청약이 시작이 됩니다. 타이밍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조선 업황이 굉장히 네. 좋은 상태에서 이제 청약을 하기 때문에 아마 공모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여러분들한테 공모청약 팁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공모청약할 때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먼저 기관이 먼저 진행하고 있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잘 나오고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그리고 기관의 의무 보유 합약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수요 예측 경쟁률이 201대 1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공모가도 공모가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한 45%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는 기관들이 한 45% 된다라고 하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한 10% 중반 정도만 되더라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청약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일단 청약을 하시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최소 청약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계좌들 전반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최소 청약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청약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있을 현대마린솔루션 청약 꿀팁까지 백인현 매니저가 전달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가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다시 한번 또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올라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이게 AI와도 같이 엮이고 있거든요. 과연 또 수혜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대체 에너지를 제가 오늘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대체 에너지가 사실 그렇게 관심도가 높진 않아요. 맞아요. 많이 소외됐었죠, 지금까지. 많이 소외됐었고 사실 뭐 올라온 몇 종목이 있긴 합니다. 10% 이상으로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막 뉴스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뉴스는 많았습니다. 맞아요. 이 뉴스를 이제 먼저 함께 보시면서 좀 얘기를 좀 진행해 보면은 굉장히 어제 오늘 중으로 총 두 가지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주거용 태양광 프로젝트에 또 7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선행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 비율 같은 게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기간에서도 원래 정부에서 진행해 왔었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푸시하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마 오늘 중에 좀 이 개별성 테마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라온 연휴에는 가장 중요한 샘 올트만 챗GPT에서 AI 그렇죠. 데이터 센터 전력을 위해서 태양광 기업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주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엄청나게 엄청 막 유의미하게 엄청 큰 금액을 투자한 건가요?라고 하시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태양광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전선주들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전선주들이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발전기들도 갔고 자 그러면은 몇 가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 대체 에너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원전이 있습니다. 근데 원전 같은 경우에 발전 가동량 이 발열 때문에라도 이 해안가에 가까이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소적인 문제가 있어요. 멀죠. 두 번째 SMR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다고 지금 다시 화석연료를 쓰느냐? 그것도 안 되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대체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대체 에너지 섹터인 건데 네. 자 그럼 왜 대체 에너지 태양광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들은 왜 그럴까 하면서 대표적인 종목 몇 개 볼게요. 오늘 강하게 올랐던 거 SDN도 있고요. 오늘 대명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명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오늘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최근에 태양광과 관련돼서 중국향 관세 부과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이미 4월 초입부터 변동성 가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종목을 테마성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리냐면은
대명 에너지의 이제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보다는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태양광 쪽에서만 확인해 보면은 하나큐셀이라고 아실 거예요. 하나큐셀 미국형에서 공장 보유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광 미 정부의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하나솔루션 산하기 때문에 그쵸. 하나솔루션을 보시면 되는데 하나솔루션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못 올라와요. 그렇죠.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이 재생 에너지, 특히나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 저는 향후에 다시 한번 불이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우리 앞에서 바이든 정부가 푸시를 하고 있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이 11월에 아니겠습니까? 있죠. 예. 물론 근데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성호 아나운서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 트럼프 정부 때 당시에도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이 산업 자체가 엄청 빠그라지거나 그런 모습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빠질 부분은 없어요. 이걸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EIA에서 이번에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EIA에서 이거는 3월 말일에 최신 자료로 나온 자료 표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의 향후에 발전량에 대한 분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표입니다. 이거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앞으로 미국의 이 재생 에너지가 차지할 비율을 보시면은 솔라 비율이 태양광이죠. 무려 58%입니다. 풍력은 13%, 내추럴 가스 4%, 그리고 ESS, 배터리 스토리지라고 ESS죠. 23% 가량으로 태양광에 대한 발전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부담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땅이 좁다 보니까 태양광보다는 풍력을 선호하는 모습도 있겠죠. 이런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네. 특히나 영국 같은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죠. 섬나라니까 풍력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올해 1분기 들어서면서부터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전기 생산량보다는 풍력 발전으로 인한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너무 이야기 좋잖아요. 아니 발전 관련해서 전기도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다고 해서 전선주들 갖고 대체 그리고 발전소도 관련주도 막 올라갔으면은 이제 그럼 이렇게 발전량 늘어나는 태양광이나 풍력주들 가야 되는데 왜 못 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못 가냐? 고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금리 구간에 있잖아요. 이 성장 섹터에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고금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태양광들이 물론 매출 비중이 찍히긴 찍혀요. 찍히는데 한 가지 더 고금리도 있지만 중국향 생산 제품에 관련돼서 여기서 인하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 중국산 제품들이 인하를 계속 내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미국에서 그래서 반도핑까지 흘러 들어오면서 강하게 제재가 들어오는 겁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매출은 점차 계속 우상향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하나솔루션 차트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렸지만 하나솔루션이 분기별 매출로 따지면 계속해서 매출만 자체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안 올라와요. 원재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재료에 대한 가격 하락이 계속해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원재료 하락도 오는 거는 이제 어때요? 미국에서 반도핑 관세까지 추가하면서 막고 있는 상황.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 시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만들어 왔었던 분위기가 뭡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하예요.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금리 인하까지 들어간다면 지금 사실 이런 태양광이나 대체 에너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한 구격에 있다. 다만 손이 안 나간다가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도 CS 윈드 대표적인 종목이죠.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반등 시도는 만들고 있으나 아직도 저가권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솔루션, CS 윈드 이 두 종목을 보여드린 연유가 뭐냐면은 이 두 종목 모두 다 미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고 우상향을 계속 달리고 있는 종목도 특히나 전기나 배전반 이쪽을 보셨을 때 가장 좋았던 게 재룡전기 아니면 H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왜 좋았냐? 미국향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도 저는 다시 한번 2차 파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왜? 전력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AI 때문에 그래서 이 대체 에너지주들은 최대한 올해 이 저렴한 구간에서 계속해서 관심 두시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이런 종목 접근하실 때가 바로 거래대금 거래량이 한 번에 빡 들어왔을 때일 겁니다. 그쵸. 그때를 한번 노려보시면서 이 전력과 관련된 섹터들은 계속해서
흘러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대체 에너지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비롯해서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 쇼크다라고 해서 이제 발전기, 그 전선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신재생 섹터, 태양광, 풍력까지 함께 또 건너온 모습입니다.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범수 매니저가 해줬는데 고금리에 대한 것도 엮여 있고 여기는 일단 근데 아직은 발전 단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조범수 매니저님? 발전 단가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발전 단가가 비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량 비중이 계속 높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발전 단가가 높다고 해도 계속해서 돈으로 퍼 밀어주잖아요. 그럼 발전 단가가 크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이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발전 단가가 비싸더라도 일부 네. 생산 시설만 이제 완료가 되면은 장기간으로 유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시세 변동에 민감한 반면에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싼 태양광과 풍력인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 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만큼 고금리에서 그래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그것 때문에. 고금리 기조가 꺾여야 발전 단가도 좀 상쇄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태양광도 좀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 여러 가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은 지금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로 한번 같이 섹터를 넓혀봐서 보는 건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과대낙폭한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 공략하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바이든 정부에서 태양광 관련된 투자 소식을 얘기한 거는 호재예요. 분명한 호재고 특히나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 특히나 에너지 쪽은 이 정부의 정책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책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보이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태양광 쪽에서 하나솔루션 관련해서는 이제 새로운 태양광 기술에 대한 이제 테스트 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개소를 2021년도에 했어요. 그래서 좀 종목들을 압축해서 본다면 뭐 새로운 태양광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쪽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종저파 태양전지나 뭐 전화선택형 태양전지 관련된 이제 하나솔루션이 연구소를 개소하고 시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SDN 관련된 종목들 좀 올랐거든요. SDN이 관련주로. 네. 이런 기업들을 좀 선택적으로 보시고 종목들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특이점에서는 정말 다양한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많은 섹터, 조선에 대한 인기, 조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향후 또 미래 또 투자처로 삼아볼 만한 태양광, 대체 에너지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특이점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게요.